자, 오늘은 의료 AI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분야죠. 그런데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요. 과연 AI가 의사를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세계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I 분야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폭탄 선언을 했죠. 영상의학과 의사 양성을 당장 멈춰야 한다. 와, 정말 엄청난 말이죠. 5년 안에 딥러닝이 의사보다 더 잘할 거라는 거였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의료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벌써 2025년입니다. 그 예언의 5년은 훌쩍 지났죠. 자, 그래서 그의 말은 현실이 됐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는요,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은 얼마나 또 어떻게 달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모든 걸 점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대체가 아니라 보강,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2023년에 유럽 영상의학과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다수가 더 이상 AI가 자신들의 자리를 뺏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62%가 위협이 아니라고 답했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99%. 같은 설문조사에서 무려 99%의 의사들이 자기 업무에 AI 도구를 기꺼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AI가 스스로 진단까지 내리는 대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의사의 진단을 돕는 두 번째 판독자, 즉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아주 강력한 보조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파트너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또 여전히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방사선 종양학 분야인데요. 예전에는 의사가 종양의 윤곽을 직접 그리는데 환자 한 명당 서너 시간이 걸렸대요. 정말 고된 작업이죠. 그런데 한 AI 소프트웨어를 썼더니 이 작업이 단 3분 만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만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었던 치료 계획의 기준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죠. 결국 의사들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환자들은 더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리학 분야를 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아직 AI를 위한 기본적인 디지털 도로가 깔려있지 않다고나 할까요? 전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영상의학 데이터는 처음부터 디지털 사진 같은 거라 다루기 편했어요. 파일도 작고 형식도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병리학은 아직도 현미경으로 실제 조직 샘플을 보는 아날로그 방식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파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형식도 제각각이라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AI의 다음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병원 안에서의 진단을 넘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치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생성형 AI와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기술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용 챗 GPT 같은 거죠. 이 기술들은 이미지나 텍스트, 생체 신호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환자와의 대화를 차트로 요약해주거나 진료 기록만 보고 앞으로의 경과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의사들의 똑똑한 가상비서가 되는 셈이죠. 특히 우리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곳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택치료, 즉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걸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거든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 기반 기기들이 집에서 24시간 내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의료진에게 알람을 보내는 거죠. 환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삶의 질은 높아지고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AI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죠. 여기서부터 아주 복잡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과연 여러분의 의료 데이터는 진짜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본인? 아니면 그 데이터를 수집한 병원, 혹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것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기 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은 그걸 잘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으니 저작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또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만들어진 데이터라면 연구자에게도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주인이 여럿이다 보니 정작 혁신적인 AI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AI에 대한 과장된 기대부터 현실의 장벽, 그리고 복잡한 법적 문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AI를 쓰는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제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말이죠. 결국 AI의 진짜 가치는 의사의 지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능을 해방시켜주는 데 있는 거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환자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 의료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과 데이터, 법과 윤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다음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AI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시나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볼 시간입니다.